전자담배 판매량이 급속도로 치솟고 있어요. 전자담배로 바꾸지만 만족감이 줄어들거든요. 더 깊이, 더 자주 마시게 되다가 결국에는 두 가지 다 하게 되고 심지어 세 가지까지 하게 되는 경우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부모가 흡연자인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비교 분석한 거예요. 아토피하고 성장지연, 발달지연 확률이 꽤 높은 확률로 나왔어요. 부모님들이 담배를 피우고 계시다면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연을 위해서 전자담배로 바꾼다,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표로 보시면 관련형 전자담배만 피우는 경우는 불과 13%에 불과하고요. 나머진 일반 담배와 함께 피우는 경우가 47%, 엄청나게 많죠. 액상형과 함께 피우기도 하는데 심지어 세 가지 모두 피우는 경우는 33.8%. 어떠신가요? 전자담배로 바꾸지만 만족감이 줄어들거든요. 더 깊이, 더 자주 마시게 되다가 결국에는 두 가지 다 하게 되고 심지어 세 가지까지 하게 되는 경우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니코틴 사용량만 이제 더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는 어떠냐? 요거 조금 문제입니다. 이건 담배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여기에 사용되는 니코틴이 법규상 우리가 담배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가지고 만들면은 담배 제품으로 이렇게 법으로 관리를 하는데, 합성 니코틴, 화학적으로 만든 합성 니코틴의 경우에는 이거를 담배 제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유사담배로 분류해서 담배의 기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분별하게 광고도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자판기에서도 판매하고 할 수가 있고, 요즘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가양 물질을 첨가하고 이 맛을 좋게 하니까 더 이게 담배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런 담배 제품으로 유입되는 이 게이트웨이, 이 출입구만 넓어진 셈이에요. 모회사는 이제 전자담배만 팔겠다라고 말한다고 하는데, 위험도가 낮은 담배만 주로 팔겠다라는 말로 저는 들리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일반 담배 판매량은 사실 줄고 있거든요. 전자담배 판매량이 급속도로 치솟고 있어요. 특히 이 액상형 전자담배 이 판매량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많이 팔리는 담배만 팔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일반 담배도 이 위해성이 밝혀진 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전자담배에도 위험물질이 들어있는 게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몇 가지 물질을 보시면 2019년 12월에 그 국내 액상형 그 전자담배 유해성 의심 성분을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담배회사에서는 대마 성분은 없다, 대마 유래 성분은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맞습니다. 없었습니다. 대마 유래 성분은 없었는데요. 비슷하게 그렇게 그 원인 물질로 알려진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발견이 됐습니다.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하고 폐질환 유발이 의심되는 몇 가지 가양 물질이 검출이 되었고요. 이처럼 지금도 그 유해성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알데히드 종류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는데 계속 이제 알데히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거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특히 아시안 플러시에게는 이거 정말 독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접 흡연 요 그래프를 보시면 코호트 연구를 통해서 나온 분석 결과예요. 141개의 코호트 분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질병과의 연관성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코호트 분석이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정확도가 높은 연구로 알려져 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량이 이렇게 증가될수록 암이라든지 기타 질병들의 발병률은 똑같이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심장질환은 단 한 개 피부터 크게 치솟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단 한 개 피부터 크게 치솟다가 서서히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한 갑을 피건 절반으로 줄여서 반 갑을 피건 더 줄여서 뭐 한 5개 피, 3개 피를 피건 위험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의 아예 피지 않아야 위험도가 뚝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한계 피부부터 크게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간접 흡연 하시는 분들, 실제로 담배 피시는 분들 옆에서는 얼마나 노출이 되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한계피 이상 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주류연보다도 사실 부루연의 독성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계피 이상의 독성에 노출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차 흡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모발이나 옷, 커튼이나 섬유류에 담배 연기가 남아있거든요. 담배에 독성 물질이 남아있는데 아이들이나 여성들에게 상당히 이게 위험하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부모가 흡연자인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비교 분석한 거예요. 아토피하고 성장지연, 발달지연 확률이 꽤 높은 확률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3차 흡연의 피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토피가 있는 집안에 부모님들이 담배를 피우고 계시다면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상까지 회복이 될까요? 되긴 합니다. 예, 됩니다. 그리고 금연의 효과는 바로 일어납니다. 물론 연구 결과 정상까지 회복하는데 심혈관 위험도는 15년 걸린다고 해요. 그렇지만 1년만 지나도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2주째부터는 심장마비 위험이 줄기 시작하고요. 3주째부터 순환기 기능이 실질적으로 좋아지고 만성기침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5년에서 10년 사이엔 뇌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줄고요. 폐암 위험도 10년이 지나면 하루 한갑 흡연자에 비해서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담배를 피우면 이런 나쁜 효과들이 다시 생기게 되겠지요. 담배의 효과는 수분 내에 사라지지만 그로 인한 건강의 피해는 상당히 오래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피우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일단 이 내용을 알게 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금연하셔야 합니다. 그 효과는 바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